기초 개념을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고 얘가 왜 쓰는지 장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저장 프로시저의 기본 문법을 이해하고 간단한 저장 프로시저를 작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MySQL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환경에서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핵심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게 간단하게 붙었죠. 복잡한 거는 저희가 바로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앞으로는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는 약간 소개에 가깝습니다. 저장 프로시저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배우는 사람이 초보자가 이 저장 프로시저 잘 몰라요. 그리고 보통 대학교 강의에서는 저장 프로시저를 잘 안 가르쳐요. 실무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넥스트 이 커리큘럼 설계할 때 실무 쪽에서 요청해서 추가된 주제가 하나 있다면 그 중에 하나 이거예요.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거는 알고는 와야 된다. 와서 뭐 복잡한 거 못하더라도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먼저 보는데 뷰라는 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었죠. 뷰. 뷰는 간단하게 얘기하면 두 단어로 하면 뭐라 그랬죠? 가상의 테이블. 네, 가상의 테이블. 테이블은 테이블이에요. 근데 가상이에요. 그 개념을 이해하셔야 된다. 그렇죠? 가상의 테이블인데 이 뷰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내 SQL 지리문을 저장하고 사용하는 거죠. 뷰에 대한 정의가 SQL이죠. create view 어쩌고저쩌고 as 하고 뒤에 select view잖아요. 그렇죠? SQL문 한 개를 DBMS 내에다가 미리 저장해서 가상의 테이블로 정의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가상의 테이블이 SQL로 정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바라볼 수도 있겠죠. 뷰라는 거를. 이걸 가지고 의외로 할 수 있는 일이 상당히 많았던 거죠. 뷰에 대해서. 근데 이거 뷰하고 약간 비슷한 개념이 스토어드 프로시저 또는 펑션에서 적용이 되는데 얘는 DBMS 내에 코드를 저장해서 사용해요. SQL 지리가 코드로 바뀌었죠. 이 코드는 좀 더 쉽게 생각하면 SQL 지리 여러 개예요. SQL 지리문이 여러 개 있는 거고 이 여러 개 SQL 지리문 간에 수행하는데 뭐가 들어가냐면 조건문, 반복문 이런 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변수도 쓰고. 여러분이 프로그래밍 언어 배울 때 변수 개념 배우고 조건문 어떻게 쓰는지 반복문 어떻게 쓰는지 이런 거 배우죠. 네, 여기 코드가 바로 그래요. DBMS 내에 어떤 프로그램 코드를 저장해서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SQL 지리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의 SQL 지리문을 써서 그것이 어떤 로직을 갖도록 만들어요. 코드죠. 그게. 그 코드를 DBMS 내부에 저장해서 쓰겠죠. 그래서 DBMS 내부에 미리 정의해놓고 저장해서 나중에 사용하겠다라는 개념은 뷰나 스토어드 프로시저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하는 일은 상당히 많이 다르죠. 뷰는 가상의 테이블이죠.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저장, DBMS 내부에 저장되어 있는 프로시저라는 뜻이에요. 코드가 바로 프로시저고 이걸 저장을 왜 해놓는 거죠? 나중에 쓰기 위해서죠. 어떻게 쓸까요? 함수를, 프로시저를 콜하듯이 불러서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SQL 작성했었죠. 셀렉트 문이나 뭐 업데이트, 인서트 썼었죠. 그런 것처럼 SQL에서 콜하고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름을 넣으면 불러 쓸 수 있어요. 미리 만들어 놓은 SQL 문 여러 개가 있고 거기 조건도 있고 있는 내가 원하는 어떤 일을 하는 프로시저를 불러서 쓸 수 있어요. 마치 어떤 거냐면 여러분이 셀렉트 문에 스트링과 관련된 함수를 불러 쓴 적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스트링, 서브 인덱스 이런 거 썼었죠. 그런 게 내가 만든 게 있는 거예요. 사용자가 정의한 프로시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정의한 걸 불러 쓸 수 있어요. 스트링, 서브 인덱스 이런 것처럼. 그것을 저장해서 쓸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는 건 무엇이냐면 DBMS 내부에 저장된 프로시저로서 일련의 SQL 명령문들과 로직을 하나의 함수처럼 저장하고 나중에 호출해서 실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DBMS 내부에 저장된 프로시저예요. 그래서 이름이 스토어드 프로시저입니다. DBMS 저장해놓고 쓴다 해서.
스토어드 루틴이라는 용어들이 가끔 등장해요.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실제 실무에 가면 다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부르는데 스토어드 루틴이라는 말이 가끔은 자주 쓰는 말은 아니라 등장하는데 이건 이제 개념,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는 걸 개념을 정리하기 위해서 이걸 도입한 거예요. 스토어드 루틴이라고 불리는 애가 있고 이 루틴이 그 안에 구성 요소에는 프로시저, 펑션, 트리거 세 가지 종류가 존재해요. 이걸 다 통칭해서 루틴이라고도 불러요. 근데 우리는 주로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많이 관심할 거고 이걸 배울 거예요. 근데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굉장히 유사한 애가 스토어드 펑션이 있어요. 얘도 DBMS 앱에 저장해놓은 펑션이다. DBMS 앱에 저장해놓은 프로시저다. 프로시저와 펑션만 다르요. 여러분 프로그래밍을 배울 때 프로시저와 펑션의 차이로 비교하고 있나요? 리턴. 펑션을 주고 프로시저. 네, 맞습니다. 그게 기본적인 차이예요. 펑션은 뭔가 값을 반환하는 반환 값이 있어요. 프로시저는 반환 값이 없어요. 리턴하는 반환 값이 없어요. 이게 근본적인 정의의 차이예요. 프로시저와 펑션을 정의하면. 그래서 그 개념이 여기에도 DBMS도 그대로 적용돼요.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DBMS에 저장된 어떤 SQL 문과 로직이 합쳐진 애인데 명시적인 리턴 값이 없어요. 얘는 스토어드 펑션은 반드시 하나의 결과값을 리턴해야 돼요. 펑션. 이 두 개는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요 리턴 이념자의 차이만 있어요. 트리거라는 애가 약간 특이한 애인데 트리거가 원래 무슨 뜻이에요? 영어 단어에서. 방아쇠죠. 총에 이렇게 손가락에 걸어서 당기는 애 있잖아요. 트리거죠. 어떤 조건, 또 어떤 시간, 조건이 되면 발사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트리거가 특정 시점에 지정된 일을 수행하는 애예요. DBMS 내부에 트리거라고 부르는 어떤 프로시저와 같이 SQL 코드나 어떤 로직이 있을 수 있어요. 정의해 놓을 수 있어요. 미리. 이런 조건이 되면 이런 일을 수행해야 돼 라고 정의할 수 있는 거예요. 트리거라는 게. 근데 이 트리거는 어떤 때 주로 쓰냐면요. 우리는 이제 실습학원 하지 않은 개념만 소개해 드리는 겁니다. 주로 어떤 때 쓰이냐면 새로운 레코드가 인서트 될 때, 레코드가 딜리트 될 때, 레코드가 업데이트 될 때, 이럴 때 주로 쓰여요. 더 나아가서 더 한다면 뭐 테이블을 새로 크리에이트 할 때도 만들 수 있겠죠. 근데 주로는 테이블에 투플, 레코드를 삽입, 삭제, 수정할 때 이런 일을 해 라고 트리거가 걸려요. 흔히. 그런 게 만약에 가능하다면 특정 DB 테이블에 레코드가 새로 삽입되는 순간에 그 레코드에 이 컬럼하고 이 컬럼 두 개의 값이 서로 계산되는 관계에 있다거나 또는 어떤 조건이 만족해야 한다거나 하는 걸 이 트리거 프로그램 안에다 만들어 놓을 수 있겠죠. 검사로. 조건이 안 맞으면 인서트가 안 되도록 막을 수 있어요. 그런 일이 가능합니다. 트리거라는 거 쓰면 업데이트도 할 수 있고 딜리트인 경우에도 할 수 있어요. 특정 시점이 바로 레코드, 삽입, 삭제, 수정 시 몇 가지 조건이 더 있습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게 트리거예요. 얘네들은 다 뭐예요? 미리 DBMS 내에 어떤 일을 할지 저장되죠. 저장돼서 할 수 있는 일들의 루틴이라는 거고 그런 종류에는 프로시저, 펑션, 트리거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로 배우는 건 프로시저예요. 물론 이걸 알면 펑션도 기본적으로 거의 할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트리거는 개념만 소개하고 실습하거나 더 구체적으로 보진 않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가서 보면 트리거라는 걸 종종 듣게 될 겁니다. 선생님 아까 네. 저기 왜 명시적이라고 써요? 명시적으로 리턴 어떤 값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는데 값을 돌려줄 수는 있어요. 리턴이라고 안 돼 있지만 뒤에서 실습 때 보겠지만 명시적으로 리턴 어떤 값이라고 돌려주지 않지만 호출하는한테 값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있기 때문에 명시적인 리턴 없이도 돌려줄 수 있어요. 명시적으로 리턴 어쩌고 이렇게 해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시저를 하면 원래 그 프로시저 수행된 결과값을 반환하고자 하는 목적은 아니에요. 원래. 그럼 스토어드 프로시저라는 걸 왜 쓰는가 이걸 한번 생각해 봅시다. 왜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쓰는가?
저런 애가 왜 필요한지 빨간색으로 웃기는 여러분이 이제 웹 프로그래밍을 하는데 서버의 구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서버의 구조. DBMS 데이터베이스 서버를 이용하는 즉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이 개발자로서 만들어야 될 프로그램의 구조예요. 크게 보면 시스템의 구조. 주로는 맨 앞단에 있는 게 이건 웹 프로그램을 주로 보는 겁니다. 제일 앞단에 있는 것은 웹 서버가 있게 되죠. 항상. 웹 서버가 있어서 얘는 여러분이 웹 브라우저에서 http 쓰고 nhnext.org 카페.nhnext.org라고 주소를 치는 순간 넥스트 카페에 대한 문서 요청은 얘가 받는 거예요. 웹 서버가. 얘가 받아요. 이렇게 요청이 오죠. 이쪽은 사용자예요. 웹 브라우저 상에 요청이 오죠. 이게 들어오면 그 다음에 뒤에 또 있는 애가 있는데 흔히 와스 서버라고 불리는 이게 뭐죠?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죠. 웹 전공이라면 이걸 아셔야 돼요. 이제는 게임 전공에도 이런 일을 하는 애가 뒷단에 있을 수 있어요. 게임에도 웹에 기반한 게임 서버를 구축하면 이런 구조가 있습니다. 게임은 이게 아닐 수는 있지만 이게 있을 수 있어요.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있고 그 뒷단에 뭐가 있죠? 그 뒷단에 데이터베이스 서버가 있고 얘도 서버고 여기에 실제 데이터베이스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게 흔히 웹 기반의 프로그램 하려면 3티어 웹 와스 DB 3티어 아키텍처예요. 서버가 서버 한 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세 대. 어느 정도 규모가 있으면 거의 대부분 이런 구조로 서버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예요, 대부분. 게임 서버에서 웹 서버, 와스 서버가 없이 그냥 게임 서버가 있고 바로 DB 서버로 들어진 두 대로 된 구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웹 기반의 게임을 개발하게 되면 거의 이 구조입니다. 가장 일반화된 서버 구조예요. 최근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에서 사용자가 어떤 데이터를 웹서버한테 카페 넥스트를 여러분 딱 접속하고서는 데이터 베이직이라는 수업 카페를 선택하고 들어가면 누를 수 있죠. 선택하고 첫 화면이 실행이 되죠. 그 첫 화면에 어떤 게시글들이 이렇게 나오죠. 그런 걸 데이터를 읽어서 여러분 컴퓨터 사용자 화면에 보여주려면 사용자는 이쪽에 데이터를 줘야겠죠. 웹서버에서.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데이터베이지 카페의 그 문서는 이미 웹서버에서 다 뭘로 바꾼 거예요. HTML 문서로 다 만들어진 거죠. 이게 넘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엔 HTML로 만들어진 강의 자료 몇 번에 저장 프로시저 이렇게 돼 있는 거. 그게 HTML로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강의 자료 저장 프로시저라는 제목을 가지고 내용의 첨부 파일이 있고 그 데이터는 웹서버가 갖고 있는 건가요? 얘 갖고 있어요? 아니요. 그 정보는 얘가 안 갖고 있죠. 그죠? 얘가 갖고 있죠. DB 서버가. 그렇죠? 여러분이 무엇을 요청하든 요청하는 거에 맞게끔 HTML을 만들어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웹서버는 자기가 다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뭘 하냐면 사용자가 무엇을 달라고 했는지 그 요청 문서에 맞게 실제로 수행해야 될 로직이 있어요. 웹 문서를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라는 웹 문서를 이런 계산하고 이런 계산해서 하나의 웹 문서를 만들어야 돼 라는 로직이 여기에 있죠. 여기는 고정되어 있는 애만 갖고 있어요. HTML 웹서버는. 실시간으로 실제 뭔가 수행해서 결과로 만들어서 내용을 만드는 프로그램 모집은 다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애플리케이션 서버에 웹시간 같이 얘한테 다 있어요. 그래서 얘는 동적인
컨텐츠를 쉬운 단어로 동적인 내용 생성해요. 즉 HTML로 만들기 위한 동적으로 가져와야 될 내용을 만들어내요. 어떻게 할지 로직이 여기에 들어있는 거죠. 근데 이 로직 중에 하나가 우리 데이터베이스 넥스트 카페라고 하면 강의 자료라는 게시판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떤 자료가 있는지 DB에서 읽어와에 해당된 로직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강의 자료라는 게시판에 DB에 어떤 테이블에 가서 무슨 자료를 읽어와서 결과값을 가져올지는 여기에 있는 로직. 그 결과 다 받은 다음에 그 레코드를 다 웹서버로 던져주는 거예요. 그럼 얘는 그거 그냥 HTML로 묶어낼 뿐이에요. 이해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DB 서버에 무엇을 요청할지 지금 이미 알고 있는 애인 거예요. 애플리케이션 서버가. 얘가 DB 서버에 가서 받아오는 겁니다. 그렇죠? 이제 여기에서 이제 고민이 이런 일반적인 고민이 좀 생기는데 실제 얘기하면 동적인 내용을 생성하는 프로그램이 여기에 있는 거죠. 여기에 프로그램이 작성되어 있는 겁니다. 웹 프로그램이. 그럼 이 안에는, 이 프로그램 안에는 여기에 셀렉트 어쩌고 저쩌고가 있다는 얘기죠. 그쵸? 이런 게 어떤 경우에는 복잡하게 있을 거고 어떤 경우는 간단하게 있을 거고 사용자가 무슨 페이지를 달라고 했는지에 따라 상황이 달라져요. 그렇죠? 근데 가끔은 이 프로그램이 조금 복잡할 수 있어요. 사용자가 뭔가를 요청했는데 DB에서 갖고 오고 어쩌고 하는 게 복잡할 수 있죠. 내지는 아주 많이 여러 번 호출해야 될 수도 있죠. 그러면 이 프로그램에서 셀렉트를 복잡한 셀렉트를 예를 들어 뭐 1000번을 해야 된다. 셀렉트 1000번을 해서 뭔가 계산하고 어쩌고 해서 내용 하나 만들어서 돌려준다. 이런 일이라면 여기에 셀렉트 1000번을 호출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도 하고 여기서 하고 있고. 그럼 셀렉트를 1000번 하고 있으면 데이터가 여기서 검색을 해서 넘어와서 이렇게 넘어오고 있겠죠. 가져와서 여기서 계산되고 있겠죠.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뭔가 계산을 해요. 1000번의 데이터를 꺼내와서 계산하고 또 꺼내오고 계산하고 꺼내오고 이걸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와서 계산하고 어쩌고 하는 약간 복잡한 프로그램을 가정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 양이 많고 복잡할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 큰 문제가 생기는데 이 둘간에는 뭐예요? 네트워크 통신이죠. 이 둘간도 네트워크 통신이죠. 그죠? 이 네트워크 통신하고 하드디스크에서 데이터 읽는 속도하고 어떤 게 더 빨라요? 하드디스크 읽는 속도가 훨씬 빠르죠. 하드디스크 읽는 속도하고 메모리에서 읽는 속도하고 뭐가 빠르죠? 메모리가 훨씬 빠르죠. 메모리가 제일 빠르고 하드디스크에서 읽는 I/O가 그 다음, 디스크 I/O가 그 다음이고 제일 느린 게 네트워크 통신입니다. 즉 이 통신이 많다는 얘기는 뭐예요? 비용이 많아. 이거 아까 1000번 예를 들었는데 많이 읽어와서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얘기는 느려진다라는 얘기와 같아요. 이거 오가는데 심지어 데이터가 많다면 그만큼 느려지겠죠. 네트워크 통신이잖아요. 이거 하드디스크에서 바로 읽는 게 아니에요. 느려요. 근데 이 프로그램이 DB에서 뭔가 값을 하나 읽어와서 계산을 어쩌고저쩌고 값이 이러면 다시 이런 값 읽어와. 이런 식으로 1000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000번을. 이거는 굉장히 비효율적입니다. 계속 왔다 갔다 이렇게 많이 하는 경우. 그래서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뭐냐면 여기서 계산을 많이 하지 말고 이 계산할 거를 이만큼은 굳이 여기서 하지 않고 여기서 수행하면 안 되겠니? 라는 거죠. 계산하는 거를 데이터와 관련된 계산을 여기서 굳이 읽어와서 어쩌고저쩌고 하지 말고 여기서 하자해. 이렇게도 가능하잖아. 그런 것들만 뽑아서 여기서 바로 읽어서 계산하고 해서 결과를 한 번만 딱 받자. 한 번이 안 되고 좀 더 많이 줄여서 최대한 줄여서 이것을 통신을 줄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될 수밖에 없죠. DBMS 내부에 스토어도 돼야 돼요. 저장해놓고 부르면 저게 되겠죠.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이거예요. 데이터베이스에 많이 읽고 쓰고 하는 이 계산을 여기에 있으면 네트워크 통신도 많이 걸리고 비효율적이니까 DBMS 서버에 갖다 놓죠. 데이터와 관련된 계산은 가능하면 많이 서버에, DB 서버에 갖다 놓자요. DBMS 내부에 저장하자. 그러면 네트워크 통신하지 않고 이거는 이 서버 입장에서 로컬 내에서 계산 읽고 하는 거예요. 훨씬 빠르다고. 심지어 보통은 이 서버를 이렇게 3티어로 서버를 구축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이 세대 서버 중에서 가장 좋은 서버를 뭘로 만들까? DB 서버를 제일 고가이고 제일 좋은 장비를 씁니다. 그 다음은 어떤 걸 고가를 쓸까요? 보통? 어떤 걸 쓸까요? 손 들어볼까? 의견이 다르네. 마스 서버가 좀 더 비싼 거 좋은 걸 쓸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웹 서버를 좀 더 좋은 거 비싼 걸 쓸 것 같아요. 하나, 둘. 손 안 드는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아요? 와스가 좀 더 많네요. 대부분의 경우 와스 서버에 더 좋은 장비를 씁니다. 웹 서버가 보통 상대적으로 저가의 장비를 쓰고 뒤로 갈수록 고가의 장비를 더 많이 써요. 그래서 얘는 주로 정적인 데이터를 미리 갖고 있는 거 그냥 뿌려주는 거잖아요. 최초 사용자 웹 요청을 받아서 어떤 계산을 하는 거는 여기서 하지 않고 얘한테 넘기잖아요. 다. 계산하고 어쩌고 하는 얘가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복잡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한테 더 고가를 줘요.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를 꺼내고 어쩌고 하는 일은 결국은 요청하고 요청 이쪽에 많이 몰리거든요. 여기에서 그리고 심지어 계산한 거 많이 갖다 놓는다 했잖아요. 제일 고가의 장비를 주로 이쪽에다 둬. 대부분 그래요.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우리 소프트웨어 사이언스에서는 always는 없다 그랬죠. 네. 거의 대부분 그럴 뿐이고 항상 그렇죠.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어요. 이거를 하지 말자, 배제할 수 이쪽에 많이 하자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복잡한 대용량 데이터베이스하고 국가기관의 규모가 큰 데이터베이스 애플리케이션은 대부분 저구조고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복잡한 계산을 몰아줍니다. 아주 비싼 DB 서버를 써요. 그래서 제가 있었던 지금은 닫아줄게요.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만약에 한다면 저 DB 서버에 메모리가 어느 정도 크기의 메모리를 쓸까요? 그런 서버라면. 이건 다 그런 걸 하면 그냥 재미삼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 온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예요. 예? 예? 갈만큼? 각 데이터 센터 각이 얼마인데요? 가게는 훨씬 더 거기서 각이 엄청나게 큰 규모죠. 예.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이제 네이버 같은 경우는 그 트래픽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훨씬 좋은 서버와 또는 저사양이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은 서버가 필요하겠죠. 저 서버에 서버 한 대에 들어있는 메모리 크기가 대충 얼마쯤 될 것 같아요? 예? 메모리가 테라바이트. 그렇게 디스크가 아니고. 심쿵했네. 32기가 알고 싶다 여기다가. 요즘 하드 디스크가 테라바이트인데 메모리가 필요 테라바이트. 없지 않아? 64기가 예. 너무 막 기대치 키워놨구나 내가 테라바이트까지 나오면. 64기가? 네 32기가 32기가? 제가 쓰는 저 데스크탑 PC가 32기가입니다. 지금. 제 방에 있는 PC가 쓸데없이 200기가 128기가 256. 생각에는 20법으로 작은 거 쓸 것 같아. 작은 걸 쓴다고요? 여러 개 있어요. 하드디스크를 많이 보내주고 메모리가 여러 개 있어요. 값을 비용을 줄이지 않고.
대부분 뭐 서버 구축마다 상황은 다르겠지만 제가 있었던 우리나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 보건과 복지 서버가 다 다르거든요. 이제 보건을 담당하는 쪽이 있고 복지를 담당하는 서버가 아예 다르거든요. 복지를 담당하는 서버가 4대가 동작해요. 고사양의 서버가. 그 중에 한 서버에 있는 메모리의 양이 512기가. 테라바이트가 거짓말은 아니었던 게 테라바이트 곧 갈 거가 지금쯤이 됐을 것 같아요. 실제로 램이 아니잖아. 예? 실제로 램이 아니잖아. 또 램이 아니야. 배영 교수님 말씀으로는 램이 너무 커지면은 그 램 보통 램을 쓰려고 빠르게 동작하려고 하는 건데 램의 역할을 제대로 못 한다고 하는데 램이 너무 커지면 그렇게 빨리 접근이 안 된다고 하시는데 램은 이제 전기적인 장치잖아요. 전기 신호기 때문에 빠르죠. 램이 많아져도 이제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 집적도나 기술적인 한계가 있고 속도에 영향은 좀 있지만 하드디스크에 비할 바는 아닌 거예요. 그걸 좀 무시할 수 있을 수준인 거죠. 그 정도는 하드디스크에 쓰는 이 메모리를 많이 쓰는 게 훨씬 유리하죠. 그 메모리에 대한 기술 발전이 엄청나게 빨라서요. 요즘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메인 메모리 데이터베이스라는 분야가 각광을 받고 있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디스크 아예 쓰지 말자예요. 메인 메모리에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다 올려놓고 메인 메모리 하에서 동작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메인 메모리 DBMS라는 분야예요. 굉장히 핫해요. 최근 몇 년 사이에. 네. 그러면 그건 전기가 절대 끊기면 전기 끊기면 큰일 나죠. 거기에는 이제 중요한 이슈가 그거예요. 페일 났을 때도 데이터가 사라지지 않도록 하는 백업 보안적인 이슈. 그게 중요하죠. 요즘 메모리는 저장도 되죠. 더 비싸요. 전기가 끊겨도 사라지지 않는 메모리, 램이 약간 다른 SD램이라고 불리는 SD램이라는 게 훨씬 비싸요. 어쨌든 그런 기법들을 써서 메인을 동작을 하고 이 메모리 이런 시스템에서는 굉장히 많은 큰 메모리를 써서 굉장히 빨리 데이터 계산하고 데이터베이스 연산을 수행하도록 구축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이 이제 지금 얘기했던 큰 대형 서비스에 뭐 만드는 곳에 가면 그런 것은 대부분 실제 개발자의 하는 일의 많은 부분이 뭘 하는 거냐면 요거를 만드는 거예요. DBMS 내부에서 동작하는 이 로직을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순 개발자가 있고 이쪽을 개발하는 개발자가 나뉘어져요. 웹 스크립트를 하는 개발자, 즉 프론트엔드 유저 개발자라고 주로 부르는 개발자 있고 서버 개발자 왔어. DB 프로그램을 하는 DB 할 수도 있는 DB 단도 할 수 있는 개발자가 셋이 나눠져요. 분류가 대형 시스템으로 가면. 그래서 이쪽 개발자는 자기가 DB에 관련된 걸 직접 개발한 사람은 적고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어떤 일을 하는 이런 걸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요청해요. 이쪽에서 개발해요. 이걸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쪽에서 만드는 일이 굉장히 점점 많아져요. 서비스가 복잡하고 커질수록. always는 아닙니다. 근데 대형 시스템에서 대형 회사와 기관에서 주로 그런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그런 유형의 서비스 개발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서버에서 그 리퀘스트를 받아서 네. 와스한테 넘겨주면 네. 그 리퀘스트에 뭐 구글로 치면 검색어 커리가 들어올 테니까 그 검색어 분석해가지고 DB한테 검색어 커리에 대한 정보를 달라 이러면 DB가 주는 거죠. DB의 로직이 뭐 어디까지가 DB 서버가 등장하는 건지 그것은 이제 이 프로그램 설계에 따라 결정이 돼요. 이 프로그램에 여기 지금 계산할 데이터 관련 계산이라고 제가 써놨죠. 데이터 관련되지 않은 건 여기에 너무 손해예요, 사실은. 그렇죠? 데이터를 이용해서 직접 할 수 있는 계산을 최대한 이쪽으로 많이 넘기려고 해요. 스토어드 프로세스를 많이 쓰는 측은. 그래서 여기에서 프로그램을 뭘 분류하게 되냐면 원래는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불렸어요. 프로그램에.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불렸던 애가 이제
데이터 로직과 진짜 순수한 비즈니스 로직이 또 분리돼요. 전에는 그냥 비즈니스 로직이라고 불렸던 애를 데이터 로직과 비즈니스 로직이 분리돼요. 비즈니스 로직은 얘가 뭐가 있어요? 거기를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프로그램 개발할 때 이 프로그램 무슨 기능을 해야 될지 기능 요구사항 있죠. 그게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 서비스에서 비즈니스죠. 그 로직이. 클래스에 네, 여러분이 하고 있는 기능 요구사항 이런 기능이 필요해. 그게 비즈니스 로직인 거고 그걸 하기 위한 알고리즘으로 나오겠죠. 그게 다 비즈니스 로직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데이터 관련된 걸 뽑아내는 거예요. 다시. 그것이 DB 서버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성능상 문제 없다면 안 해도 되는 거죠. 사실. 얘기했듯이 성능이나 다른 이유에 의해서 분리되는 겁니다. 지금 질문인데요. 서비스가 점점 규모가 커져가지고 확장을 하게 되거든요. 네. 와스 서버에서 주로 이제 공식 같은 거 처리하게 되면은 네. 와스가 메인이 되면은 좀 확장하기가 쉬워질 것 같은데 좀 더 효율적으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DB 서버에 뭔가 좀 그런 로직 같은 거 거기서 많이 해야 하는 거면 DB 서버를 DB 서버도 릴레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더 많은 효과가 되니까 좀 비효율적일 것 같아요. 그건 이제 확장을 하는 걸 어떻게 바라볼지에 따라 다른 거죠. 그 확장이 DB 서버를 확장해야 될지 와스 웹만 확장해도 되는지에 따라 상황이 다르고 DB 서버까지 확장해야 될 정도 상황이면 그 서비스가 정말 대박이라는 케이스. 어느 정도까지는 DB 서버 그대로 있고 이 웹 와스를 조금씩 늘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서버 아키텍팅이라고 불리는 분야가 또 있어요. 또는 그걸 인프라스트럭처. 서버 전체 저 구조 설계하는 일을 여기에 웹서버, 와스서버, DB서버 이 3티어로 가야 되고요. 웹서버는 몇 대고 와스는 몇 대고 DB서버는 몇 대고 각 서버 사양은 어느 정도 있고 이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아키텍처예요. IT 아키텍팅을 하는 사람들이고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이제 네트워크도 알고 웹도 알고 DB도 알고 프로그램도 알고 다 알아야 돼요. 그 심지어 이제 그 서버 밑단에 인프라까지 알아야 돼요. 서버들 구조, 저장 시스템, 하드디스크 저장 시스템까지도 알아야 되고, 이제 경력에서 상당히 어느 경력이 이상이 고급 이상 돼야 할 수 있는 분야고, 네, 그런 사람들이 이걸 어떤 식으로 할지 설계를 하고 따져요. 이 서버가 어느 부분이 확장이 돼야 되고, 네트워크가 어느 정도 속도가 돼야 되고 등을 설계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그런 판단을 해요. 그게 어떻게 될지는 기본분이 얘기했던 분야는 흥미로운 분야고 아주 간단한 문제는 DB 서버 확장을 해야 돼서 어렵다 이렇게 판단할 수 없어요. 그거보다 이거는 좀 비용이 더 많이 그러니까 무조건 DB 서버를 확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게 DB 서버 확장이 비싸서가 아니라 비즈니스 로직과 데이터 로직이 나눠져 있잖아요. 이것으로 인해서 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어요. 잘 파악이 안 되면 그로 인해서 서비스를 더 추가 개발하고 할 때 어려움이 될 수는 있어요. DB 서버를 더 확장하는데 고가이기 때문에 힘들다면 좀 그거는 퀘스천이 아닐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분야로 자꾸 진입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수준에서 사실 그걸 그럴 수도 있겠다 싶은지 지금 얘기했던 마지막 몇 마디의 말들은 그냥 재미로 들으셔도 돼요. 잘 모르셔도 돼요. 아직. 여러분과는 약간 먼 세계야 지금. 그럼 스토어드 프로시저 왜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쓰는가 그림으로 제가 큰 줄거리를 설명을 드린 거고 정리를 해볼게요. 로직을 응용 프로그램부터 추출해서 DB 서버에 저장하는 이런 고생을 왜 해야 되는가? 저 DB 서버의 데이터 관련 로직을 따로 빼낸다 그랬잖아요. 데이터 로직을. 이게 어떤 면에서는 고생이라는 거죠. 그냥 원래는 그런 고민 없이 그냥 와스의 프로를 쭉 개발했으면 됐는데 굳이 또 일부는 SQL 몇 개 모아서 별도 로직으로 만들고 하는 그냥 개발자 입장에서는 이게 별도의 고생인 거예요. 한마디로 만약에 개발자가 다 한다. 이거 어떻게 어디까지 잘라내고 아까 질문했잖아요. 어디까지가 데이터 로직이고 어디는 기존 비즈니스 로직이냐 자체가 퀘스천이기 때문에. 네.
일종의 고생이거든요. 해야 된다고 하면.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는가? 장점을 따져볼게요.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 뻘겋게 했죠. 성능. 이 성능적인 이슈와 관련해서 제가 큰 그림으로 큰 흐름을 보여드린 겁니다. 자, 여기 SP는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줄임말이에요. 계속해서. 한번 만들어진 스토어드 프로시저는 컴파일된 후에 DBMS 내부에 저장이 돼요. 얘도 이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컴파일돼서 실행 가능한 명령으로 저장이 돼요. 그리고 호출이 되면 DB 서버에서 실행이 돼요. 이렇게 되는 것이 성능상 이점을 갖는다는 걸 이 그림으로 제가 설명을 했죠. 네. 그 첫 번째가 데이터 트래픽 감소였죠. 아까 네트워크를 통한 트래픽이 줄어들죠. 프로그램과 DB 서버 간의 긴 SQL 및 데이터 전송이 감소. 여기에 주 요인은 데이터 전송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SQL문 자체. 웹서버에서 DB 서버로 SQL을 보내잖아요. 그 복잡해질수록 SQL 자체가 길어집니다. 서비스가 복잡해지면 A4 용지로 몇 페이지짜리 SQL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자꾸 1000번이라면 1000번 보낸다고 생각해보세요. 자체가 부담이에요. 그런 것을 보낼 필요가 없죠. 스토어드 프로시저 데이터는. 그냥 호출하는 짧은 문자는 끝나죠. 호출하면 안에 다 있던 게 그냥 실행돼요. 이게 줄어들어요. 네? 질문하셨나요? 그 다음에는 재사용 및 이식성인데 저장된 프로시저는 그 저장된 프로시저를 프로그램 응용표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저장된 프로시저가 무엇이 있어라고 한번 선언만 되면 이후부터는 얘는 라이브러리를 가져요. 데이터를 쓰는 라이브러리처럼 되는 거고 DB 서버 공유하는 이 웹 애플리케이션 서버 입장에서는 다 누구라도 불러 쓸 수 있어요. 그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인수는 뭘 주면 결과에 뭘 주더라를 알면 다 재사용 가능하고 심지어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웹서버인지 또는 뭐 유닉스 계열인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냥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맞는 호출만 할 수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보안성 이슈가 있는데요.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테이블에 대한 접근 권한을 원래는 여기에 있는 이 와스 서버가 특정 SQL을 이렇게 부르려면 이 와스 서버의 어떤 유저한테 DB 접근 권한을 줘야 돼요. 그러니까 와스 서버 SQL을 부르는 호출하는 요청하는 사용자를 예를 들어 뭐 타이거라고 하는 아이디를 주면 아이디를 발행해주면 타이거라는 유저가 셀렉트라는 SQL을 DB 서버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최소한 있어야 돼요. 커넥트 할 수 있는 권한과 셀렉트 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돼요. 그렇게 해야 SQL 던지겠죠. 결과 갖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스토어드 프로시저 잘 이 체계가 갖춰져 있으면 이런 접근 권한을 테이블 셀렉트 권한을 아예 안 줘도 돼요. 애초부터. 그냥 스토어드 프로시저 호출할 수 있는 권한만 주면 끝이에요. 이쪽에 타이거라는 유저한테 스토어드 프로시저 콜 할 수 있는 권한만 줘요. 테이블을 직접 접근해서 셀렉트 할 수 있는 권한은 안 줘도 돼요. 그러면 이 와스 서버가 혹시 해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서버에 접근한 사람이 아까 예를 들었던 타이거라는 계정으로 DB에 접근해서 SQL을 이것저것 해서 뭐 데이터 빼려고 하는 게 근본적으로 막혀요. 좀 더 안전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로직 분리의 장점인데 데이터를 접근하는 루틴과 비즈니스 로직을 분리하는 것이 하나의 장점이 돼요. 그래서 이 데이터 접근 루틴과 비즈니스 개발하는 그 개발자 역할을 나눠서 할 수 있어요. 또 효율적이에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분리해 놓으면 프로그램 개발하는 효율성이 올라가요. 근데 아까 기본문이 질문했던 것처럼 이것은 이 로직 분리는 항상 어떤 이제 가정에 따라오냐면 이 분리된 것을 이 일을 받는 사람, 다른 사람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분리가 가져온 단점이 하나 있는데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어요. 하나로 총으로 있을 때하고 분리되고 났을 때 어려움, 복잡해 보인다. 그 복잡한 걸 나중에 이 일을 인수인계 만든 사람이 봤는데 이해를 못한다면 이거 왜 분리됐어? 난 항상 하나만 했는데 이해 못한다면 단점이 돼요. 오히려 확장성에 또는 유지보수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어요. 이 분리된 데 있어서. 아까 DB 로직 안에 있는 이걸 개발할 수 있는 개발자들 대부분 높은 수준에 있는 개발자들이라 했죠. 초보 개발자가 할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분리되는 게 오히려 가끔은 방해 요인이 되게 돼요. 이 데이터 로직을 모르는 사람, 스토어드 프로세서 모르는 사람은 이 프로그램 절대 분석 못하겠죠. 이렇게 프로그램 봤더니 아 얘가 부르는 여기 프로그램 쭉 봤는데 뭔가를 호출해요. 내가 봤던 SQL이 아니에요. 나는 기본적인 SQL밖에 모르는데 뭐 부르는데 스토어드 프로시저라고 부르는 놈인데 불러서 DB 서버에 적었더니 막 써있는데 이거는 이제 매기로 나한테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분석이 안 되죠. 프로그램. 어쨌든 이게 양날의 칼이 약간 있어요. 근데 스토어드 프로시저를 쓰면 큰 효과, 성능과 관련된 이게 크기 때문에 이런 노력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단점, 언어 자체의 기능이 제한적이다. 데이터베이스 내부에서는 이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C, C++, 자바와 같은 풀 패키지의 프로그래밍 언어가 아니에요. 약간 기능의 제한성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비즈니스 로직 구현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다루는 연산은 하기에 가능하지만 거기에 복잡한 로직을 넣으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져요. 그래서 비즈니스 로직 구현은 이걸로 할 일이 아니에요. 데이터 다루는 일만 하면 돼요. 개발하고 디버깅하는 도구가 상대적으로 좋지 않아요. 비주얼 스튜디오나 이클립스나 그런 툴들이 있잖아요. 얘는 그렇게 좋은 툴이 없어요. 상대적으로 불편해요. 그리고 배포의 복잡성이 추가되는데 프로그램을 수정해서 배포할 때 예전에는 HTML 쪽하고 이 뭐 JSP나 또는 노드나 이런 것만 수정했으면 됐는데 이제는 비즈니스 로직에 해당되는 수정하고 스토어드 프로시저도 수정하고 전에 하나 배포했다면 지금 두 개를 배포해야 되는 거예요. 네. 복잡성이 추가됐죠. 그런 면에서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이제 단점인 겁니다. 쉽다고 만들어놨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이게 더 어려운 일이 생기는 거죠.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그러면 이제 스토어드 프로시저에 대한 큰 흐름, 큰 개념 설명이 끝났어요. MySQL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 이야기로 갈게요. 이제 앞에까지는 다 모든 DBMS의 똑같은 얘기인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기본 개념을 설명하는 겁니다. MySQL에서는 5.0 이후 버전부터 지원이 되고 SPL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스토어드 프로그램 랭귀지라는 표준이 MySQL 안에 ANSI SQL 2003 이 표준에 의해서 요걸 따르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MySQL 내부에 지원하는. 그래서 이 MySQL의 SPL이 어떤 것인지는 이런 참고 튜토리얼이 있으니까 이걸 참고하실 수 있고요. MySQL에서 스토어드 프로시저가 만약에 만들어져 있다면 show create table처럼 show procedure라고 한 다음에 status like 뒤에 패턴은 스토어드 프로시저의 이름, 와일드카드 넣은 이름을 줘서 그 프로시저를 어떤 게 있는지하고 상태를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로시저의 코드가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으면 show create 프로시저 이름을 주면 그 프로시저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져 있는지 코드를 쭉 보실 수 있어요. 요걸로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해본다면 show procedure status like하고 퍼센트 할 수 있겠죠. 모두 다 해볼 수 있겠죠. MySQL 워크벤치나 또는 커맨드 창에서 한번 해보세요. 해보시고 뭐가 나오는지 보시고 이 쉬는 시간 가지고 요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시 3시 1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없어요? 네, 오랜만이죠. 한 50분 수업 쭉 한 게. 세림분의 시험 잘 보고 왔어요? 수업 시간이 되면 딱 정리하고 빨리 와야죠.